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미국 시장은 오늘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바이든의 새로운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에 대한 지연 우려가 나오면서 도중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했지만 결국 보합권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만 빅테크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약간 상승한 정도로 끝이 났는데요. 오늘 시장을 급락시킨 주요 원인이었던 부양책 지연에 대한 우려는 바이든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원래는 3월 중에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었는데요.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는 2월 첫째 주까지 법안에 대한 투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하원이야 무난히 통과가 되겠지만 문제는 상원에 있습니다. 상원은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원이 50대 50입니다. 단 투표가 동률을 이룰 경우 부통령에 의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상원을 지배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하지만 단 한 명만 반대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견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주당 측에 조 맨친과 앵거스 킨 두 명의 상원 의원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부양책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조 맨친이 앞장서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백신 배포를 위한 자금 등 기본적인 부양책에는 찬성을 하지만 개인에게 지급되는 1,400달러의 직접 지불금은 저소득 국민들에게만 지불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 맨친은 이렇게 적자 지출을 하는 것과 또 기후변화 관련된 민주당의 정책에도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화석연료 사용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덕분에 바이든의 친환경 장려 정책도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그중에서 전기자동차를 위한 정책은 굉장히 많은 공약들이 있었지만 몇 개만 요약을 해보자면은 우선은 자동차 제조, 자동차 공급망, 그리고 자동차 인프라 관련하여 새로운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거는 노조 가입도 할 수 있고 급여도 좋은 훌륭한 일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전기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가지게 할 것이라고 바이든 측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걸로 충전 인프라 확장인데요. 이번 바이든의 공약 중 50만 개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추가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기존 대비 엄청난 건데요. 2020년 미국에 8만 4천 개의 충전기가 있고 그런 충전소는 총 2만 6천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개를 추가한다는 거는 기존의 8만 4천 개의 거의 6배에 달하는 양이죠. 미국에 총 16만 8천 개의 주유소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거의 주유소만큼 확장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또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지원금이 각 기업당 20만 대로 제한이 돼 있어요. 전기차를 여지껏 판 모든 수량 합쳐서 20만 대를 넘게 팔게 되면은 그 회사의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7,500불에 달하는 전기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한 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고 단계별로 사라지는 것이긴 한데요. 현재 테슬라와 GM이 이 전기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테슬라나 GM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지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바이든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2035년까지 카본 제로, 탄소 오염 없는 미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그리고 친환경 재생 에너지 관련 분야는 엄청나게 어드밴테이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조금 걸림돌이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기대를 하는 것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 중 상당수는 의회를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행정 명령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EV와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명령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죠. 테슬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뒤섞이면서 오늘 월요일 시작부터 롤러코스터장을 보여줬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치솟으면서 역사상 최고가인 900달러를 터치를 했고요. 터치하자마자 앞서 말씀드린 시장의 하락과 함께 급격하게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무려 830대까지 급락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 회복과 함께 다시 860 정도를 회복해서 횡보를 하다가 장 마감 근처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해서 880달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말 월요일부터 한바탕 한 모습입니다. 일단 실적 발표 전에 900슬라를 찍었다는 게 정말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만큼 시장은 내일 모레 있을 실적 발표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고, 또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대로 탄력을 받아서 1월 27일에 두 가지 호재가 겹쳐지게 된다면 정말 기대했던 1000슬라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희망을 담아서 오늘 850에 두 주를 추가 매수했고요. 일단 실적 발표 전에는 이게 마지막 추가 매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애플 등의 빅테크 기업들도 다 비슷한 모양새였습니다. 장 초반의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르다가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급락을 했다가 장 후반에 다시 회복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양새로 다 끝났고요. 아마도 실적 발표할 때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실적이 좋다면은 그 이후에도 뉴스의 파라라가 아니라 오히려 오랜 기간 지금 횡보를 해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다시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번 실적 시즌을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연합뉴스를 통해서 나왔던 소식인데요.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의 테슬라 주식 보유량이 10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만을 보면은 이게 개미 투자자들만의 금액인지 기관 투자자의 금액도 합친 것인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선 제목이 서학 개미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개미 투자자의 금액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미국의 테슬라 전문 뉴스 채널인 테스마니안의 뉴스에 따르면은 리테일 인베스터,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개미 투자자의 테슬라 보강 금액이 약 103억 3천 달러라고 합니다. 이거는 테슬라 전체 시가총액의 1.28%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전체 주식의 1.3% 정도를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작년 말에만 해도 80억 달러가 조금 안 됐는데 올해 들어서 테슬라 주가가 20% 넘게 급등을 했죠. 근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에 100억 달러가 넘어간 거고,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상위권을 보면은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등이고요. 2위는 애플로 35억 5천 달러. 이것도 작년 말 대비 18.7%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3위인 아마존은 18억 4천 달러인데 아마존의 경우는 지난해 말 대비 1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4위는 엔비디아, 5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인이 많이 산 거 보니까 거품이다 라는 소리를 하는데, 한국인이 많이 샀다고 거품이란 건 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그만큼 미래를 읽고 4차 산업혁명에 편승하는 게 빨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내의 불안한 부동산 시장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한국은 원래 부동산 불패 신화로 유명한 나라죠. 전 국민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이었는데 이제 가격이 서민은 도저히 사는 것이 힘들 정도로 올라버렸고, 각종 규제도 강화되면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현재 집이 없는 사람이건 새로운 부동산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한 체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그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시장인 미국 주식으로 몰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 주식 중에서도 리스크가 크지 않으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테슬라가 한국인의 특성과 가장 잘 맞았기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테슬라 덕분에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근데 이러다가 한국인이 테슬라를 사버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개발 중인 새로운 하드웨어 4.0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용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원래 이 하드웨어 4.0은 TSMC의 7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2021년 말 정도부터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오스틴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5나노 기술로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 3.0의 경우에는 이미 삼성 오스틴에서 만들고 있고요. 만약에 하드웨어 4.0까지 삼성이 맡게 된다면 앞으로 테슬라와 관련된 자율주행 하드웨어 생산은 미국 삼성 오스틴이 계속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5나노 기술을 사용한 하드웨어 4.0이 기존의 TSMC에서 생산하려던 하드웨어 4.0보다 성능이나 수율 등이 더 개선된 버전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네, 이상 오늘도 시장 한번 둘러봤고요. 테슬라가 역사적인 $900를 찍은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테슬라와 애플 등이 실적 발표를 하는 1월 27일에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1월 27일 오후 3시 반이 되겠고 한국 시간으로는 1월 28일 목요일 오전 5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날은 그냥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만 소박하게 서로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즐겁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